좋아요, 구독! 서울경제TV 증시8 주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해킹 시도 10건 중 8건은 북한 소행, 총선 노린 공격도 거세질 듯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국가 배후 및 국제 해킹 조직이 시도한 국내 공공 분야에 대한 사이버 공격 10건 중 8건은 북한이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선 국가정보원은 올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 개입 등 겨냥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경계태세 강화에 나섰다라고 전했는데요.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대남 비난 강도가 더 높을 때 사이버 공격이 잇따라 발생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경계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과거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해킹을 진행했다라면 최근에는 수시로 지시에 따라 해킹으로 연결된다라며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회 혼란을 조성하기 위한 공격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전 세계 방산 공격 시도 중 항공 분야가 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전차, 위성, 함정 분야가 1위였는데요. 특히 북한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도 탈취하는 등 공격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온라인 가상자산 동호회 회원 정보를 절취한 이후 해킹 메일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탈취해 나섰는데요. 지금 화면을 통해서 더 크게 살펴보겠습니다. 공격 건수가 2022년 약 119만 건에서 2023년에 162만 건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방산기술 사이버 공격 분야는 항공이 25%, 그리고 기타가 31%, 전차와 위성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최근 북한 해커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대상을 물색하고 해킹에 필요한 기술을 검색하는 정황 역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국정원은 아직 실전에는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면서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지시사항을 예의주시하면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보안 조치 및 예방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전했습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국론 분열 과정과 이 정부를 흔들기 위한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국정원은 전날부터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점검에서 지적된 취약점의 개선 이행 사항을 적극적으로 점검에 나서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항공과 전차 등 방산기술 탈취 공격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식량난에 국내 농수산기관도 표적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김정은 지시에 목표를 재빠르게 변경해 나서고 있다는 부분도 확인이 됐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행정 기반 시설을 공격해 나서고 있는데 가짜뉴스와 투표 시스템 해킹도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은 공공기관 보안 강화를 나서야겠다라고 추진에 나섰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과 말레이 5조 통화스와프 연내 재체결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이 지난해 2월 만기가 종료된 말레이시아와의 양자간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내에 다시 체결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자원부국인 말레이시아와의 통화스와프 라인을 재구축해 역내 금융협력에 힘을 싣는다라는 방침인데요. 24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화당국은 지난해 2월 2일 종료된 말레이시아와의 원 링깃 통화스와프 계약을 1년 만에 다시 체결한다라는 예정입니다. 유효기간은 3년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통화스와프는 위기 등이 발생했을 때 중앙은행끼리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금융협력을 뜻합니다. 우선 한국은 이미 이 양자간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상태인데요. 다만 말레이시아와의 통화스와프만 계약 연장이 1년 가까이 늦어진 것은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의사결정 구조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말레이시아 현지 사정으로 만기 연장이 지연됐으나 연내 계약을 다시 체결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고요. 말레이시아와의 통화스와프 계약은 외환시장뿐 아니라 수출 확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우리가 이미 캐나다, 호주,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만큼 외환시장 안정 효과보다는 양국 간의 교역을 촉진하는 기능이 클 것이다라며 또 대외 신인도를 높이는 효과도 예상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은은 선진국과는 위기 대응 목적으로, 신흥국과는 경제와 금융협력 증진 목적으로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다라고 전했고요. 지금 한국은행에서 체결한 양자간 통화스와프 상대국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튀르키예, 중국, 그 뒤를 이어서 인도네시아, 스위스, 일본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레이트, 호주, 캐나다도 지금 양자 간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있고요.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번 말레이시아와의 통화 스와프 계약에 대해 말레이시아가 지원 부국인데다 아세안 영내 금융 협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더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에 나섰습니다. 작년 2월 종료한 이후에 협의가 계속되어 왔었고요. 현지 사정 탓에 만기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다만 유효기간 3년으로 다시 체결할 예정이고 방산과 인프라 협력이 기대된다라는 부분 함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LG 디스플레이 7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도 올해 설비 투자 45%로 축소한다라는 소식입니다. 7개 분기 만에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LG 디스플레이가 올해 설비 투자를 전년 대비 약 45% 축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디스플레이 업황이 회복 단계에 진입했지만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중한 투자를 집행하겠다라는 전략을 선보였고요. 24일 LG 디스플레이는 온라인으로 열린 2023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올해 회사의 설비 투자, 즉 캐펙스는 2조 원대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LG 디스플레이는 지난해 4분기 1,317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고요. 금리와 물가 폭등에 따른 글로벌 IT 시장 수요 둔화로 2022년 2분기 이후 적자 수렁에 빠졌었던 LG 디스플레이는 7분기 만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화면 살펴보시면 LG 디스플레이 연간 설비 투자는 2022년 5조 2천억 원에서 2023년 3조 6천억 원으로 줄어들었고요. 2024년은 2조 원을 예상하는 만큼 점점 더 줄어드는 숫자가 보여지는데요. 분기별 실적을 살펴보시면 적자 폭을 크게 보였었던 작년과 달리 많이 좀 만회가 되고 4분기는 흑자 전환에 성공한 모습까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담당자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변동성이 컸던 수요는 올해 전반적으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며 최근 일본 지진 여파로 일부 부품 수급의 차질이 예상되면서 가격 상승의 기회도 맞이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신규 설비 투자액을 보수적으로 책정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회사의 재무 건전성 확보 때문이다라고도 전달했는데요. 지난 7분기 동안 지속된 적자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각종 투자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 직면했다라고도 설명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대형 설비 투자 대신 고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라고도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금액 가운데 설비 투자에 쓸 예정인 4,160억 원은 수요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지는 중소형 OLED 신규 설비에 투자할 예정이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이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던 세계 최대 전자 IT 전시회 CS2024에서 독자 기술 메타 테크놀로지 2.0을 적용한 OLED 디스플레이 패널을 공개에 나섰습니다. 또한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시장의 주도권을 잡겠다라고도 설명한 바 있고요. 한편 LG 디스플레이가 OLED 사업 경쟁력과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진행 중인 유상증자의 1차 발행 금액은 1,07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작년 4분기 실적 발표를 마쳤습니다. 영업이익은 1,317억 원을 거두면서 적자를 탈출했고요.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모바일 OLED 확대 등 수익선을 개선했고 올해 재무 건전성을 위해서는 보수적으로 투자하겠다라는 방침을 알렸습니다. 차와 디스플레이 등 고수익 사업에 집중하겠다라는 부분도 공시를 통해 알린 만큼 이 부분 함께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M&A 팀 꾸린 에코프로 조단위 투자 예고. 네, 앞서서 조간 브리핑 시간 이전에 오프닝 시간에도 에코프로 등 2차 전지와 관련된 소식을 주의보로서 알려드렸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은 지주사인 에코프로가 인수합병 전담 조직을 꾸리고 최대 1조 원 이상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라고 전했고요. 에코프로가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와 양극재 수출 단가 하락 등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과 수익성 전망에 적신호가 들어온 가운데 M&A를 통해 사업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 기회를 모색하려고 나선다라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표이사 직속인 M&A 팀은 앞으로 에코프로 그룹의 계열사의 수익 극대화와 신사업 추진을 위해 이 투자 대상을 발굴에 집중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지주사인 에코프로의 M&A 팀을 꾸린 만큼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등 주요 계열사들의 M&A 전략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에코프로는 지난해 여러 계열사가 일제히 자금 조달에 나서면서 수조 원의 자금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에코프로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과 단기 금융상품 규모만 1조 원에 웃돌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가장 많은 투자금을 확보한 곳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지금 화면을 살펴보시면 에코프로 그룹 자금 조달 내역을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에코프로는 투자 유치 규모가 1,000억 원대, 에코프로 BM은 4,400억 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4,156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또한 4,000억 원이 넘는 규모가 예상이 됩니다. 다만 에코프로의 지금 시총과 이 주가 방향성을 보면 점점 더 이 우하향 기조를 보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에코프로는 M&A 팀 이외에도 해외 광산 개발 등을 목적으로 글로벌 자원실도 신설했습니다. 앞으로 두 조직이 긴밀한 협력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에코프로의 벤처 투자 계열사인 에코프로 파트너스도 에코프로의 M&A 추진과 관련한 직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표의 직소 M&A 컨트롤 타워를 세웠고요. 사업 역량 강화로 수익성을 극대화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현금과 금융상품 자산만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리튬 광산과 2차 전지 기술, 투자 전망, 그리고 회계법인과 PF, 그리고 이 협력 체계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와 함께 수혜주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좋아요, 구독!